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이제 의사도 아니고 수많은 어떤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구태여 체열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때 그냥 호흡 측정기 결과만 갖고 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체열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경우예요. 음주운전에 단속이 돼가지고 급하게 변호사 상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단속이 돼서 호흡 측정을 하신 다음에 체열까지 했는데, 체열에 대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불안하니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이제 의사도 아니고 수많은 어떤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구태여 체열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체열을 해가지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 경우가 많았지 낮아진 경우는 너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체열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결론을 내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많이 기준이 엄격해졌어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요, 면허정지 100일이고요.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행정적인 처분이고, 형사처벌 기준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0.2% 이상인 경우가 있고요. 추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하나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는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죄 성격이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됩니다. 아까 도표에서 보시면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기본적인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0.08% 이상 또는 0.2% 이상, 이 2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주 단속을 했을 때 체열을 하시는 경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체열을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술이 좀 깨고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러면 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첫 번째, 이제 경찰관이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혈액 속의 알코올 성분이 이제 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호흡하는 기관이 폐지 않습니까? 폐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어느 정도 희석이 돼 가지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체열을 하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걸 바로 뽑아내는 거니까 뭐 희석이 되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직방이에요, 직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음주를 하고 2시간 이내에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음주를 한 지 뭐 3-4시간이 지났다, 이런 게 아니라면 체열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더 높게 나옵니다. 호흡 측정 결과보다 체열 결과가 더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호흡 측정기가요, 나름대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 측정기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고 쳐요, 평균치보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체열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여러분들 체열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 이거 없던 걸로 하고 호흡 측정한 걸로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체열 결과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체열을 해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열을 했을 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음주 단속 후에 체열을 하는 경우가 통상 이제 2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어떤 경우냐면, 호흡 측정을 했는데 내가 이의 제기를 해서 체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호흡 측정기로 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체열을 하는데 통상 30분 이내에 인근 병원으로 가서 체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이요 음주 후 2시간 이내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열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실제 했던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2가지 경우는 체열을 했는데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정말 예외적인데 이분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낮게 나왔나?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의뢰인 한 분이 호흡 측정을 했는데 0.09%가 나왔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게 0.08%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체열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체열했더니 0.098%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의 의뢰인인데 이분이 호흡 측정을 했는데 0.03%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0.03%면 이게 좀 아래로 떨어지면 음주운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훈방 조치돼요. 0.03% 미만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분은 체열해볼 만하죠. 그래서 체열을 했어요. 했더니 0.034% 나왔습니다. 예, 높게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분도 호흡 측정을 했는데 0.08%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도 체열을 해볼 만하죠. 왜냐면 0.08% 기준으로 이 처벌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또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냐 이 기준도 있고 이분은 또 실제로 운전이 자기 생업하고 관계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체열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병원 갈 때까지 물을요 1.5리터 물을 2개를 먹었대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 있죠? 여명 땡땡땡 한 박스 드셨어요. 한 캔이 아니고 한 박스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인간적으로 먹여지냐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 토할 것 같다. 근데 본인이 아마 이제 운전이 생업이고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먹으셨나 봐요. 먹었더니 정말 0.08에서 0.078로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사례 외에는요 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체열하지 마시고 호흡 측정 결과를 믿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처벌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